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4일 오후 2시 13분입니다. 코로나 상황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제 사망자가 하루에 8,975명입니다. 누적 사망자가 151만 2,156명입니다. 어제 확진자가 5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사망자가 7명 늘어서 536명입니다. 누적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는 629명이 늘었습니다. 자, 국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어제 사망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2,830명입니다. 확진자는 21만 4,760명입니다. 2,830명이면 어느 정도냐? 9.11 테러로 약 2,900명이 죽었습니다. 9.11 테러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매일 9.11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9.11 테러가 일어나서 누적 사망자가 28만 2,829명입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누적 사망자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사자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1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추월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21만 4,7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그리고 두 번째가 확진자 수로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어제 483명 사망해서 누적 13만 9,227명. 브라질이 신규 사망자 1일 776명에 누적 17만 5,307명. 그 다음에 이 러시아, 프랑스가 현재 하루에 300명씩 죽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 5만 4,140명. 스페인 254명이 어제 죽었고 누적 사망자가 4만 6,038명. 영국이 심합니다. 414명이 하루에 죽었고 누적 사망자가 6만 명입니다. 이탈리아가 하루에 993명이 생겼습니다. 또 연초처럼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 5만 8,038명. 멕시코가 608명이 죽고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만 8,17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겨울이 오니까 이제 다시 대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위안이 된다면은 국제적 비교에서는 한국이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때 시작된 의료보험과 거기에 따른 세계 최고의 의료체제,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질병관리 기능 강화, 이 덕을 보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박정희 때 만든 강력한 중화공업 구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불황도 그렇게 심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모든 이 공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씨입니다. 그러나 음수사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물물을 마실 때는 이 우물을 누가 팠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물물은 맛있게 마시면서 전 정권을 욕하고 감옥에 보내고 우물물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배은망덕이죠. 자,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 하면은 모든 책임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조기에 대처를 잘 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이걸 공개를 하면은 경제가 나빠진다든지 재선에 불리하게 된다든지 해가지고 사실은 은폐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더욱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확산에 기여한 것은 마스크를 사실상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마스크 쓰는 사람을 싫어하고 본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면서 모범을 보이고 하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금도 모이면은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과학에 도전하다가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에 망했는데 9.11 테러가 매일 나는데도 9.11 테러 규모의 사망자가 매일 나는데도 트럼프는 토요일만 되면 골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한 40분간 방송을 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거짓말 방송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방송을 하면은 언론이 잘 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언론은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이다. 대통령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법정에서 주장하면 다 깨집니다. 소송에서는 수십 건의 소송이 다 기각되는데 그 기각되는 정도가 아주 판사들이 논고문을 쓸 때 보면 아주 비웃는 논고문을 쓰고 있고 기각하는 판사들이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수모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미국 여론도 이상하게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트럼프에게 정치 헌금을 한 사람이 선거 끝난 이후입니다. 선거 끝난 이후에 1억 7천만 달러, 약 2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죠. 부정선거를 주장해야 정치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돈벌이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졌다는 걸 알고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부정선거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돈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맹종파로 알려져 있었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AP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동안에 조사를 해봤는데 당락을 바꿀 만한 조직적 부정 없었다. 그리고 무슨 투개표기에 부정이 있었다는 거 그 근거 없다. 라는 식으로 딱 잘라버렸습니다. 충성파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만은 현재까지는 바 장관을 자르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언론 중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을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 중에서 그래도 트럼프의 우호적인 언론이 있다면은 팍스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판매 부수가 한 270만, 발행 부수가 270만으로서 미국에서 사실상 가장 큰 언론사입니다. 발행 부수에서. 그리고 아주 존경을 받고 중립적이고 약간 친기업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공화당적인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부정선거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기댈 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팍스뉴스에 기댔다가 팍스뉴스도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논평은 아직도 트럼프 편이지만 보도는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이렇게 되면은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 부정선거론을 편드는 언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음모론자들은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한다 하는 선동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쓰레기 같은 언론이 많아요.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쓰레기를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방송에 띄우니까 황당무계한 코미디 같은 판타지 소설 같은 방송이 공병호, 신인균 등 수많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를 수집해가지고 정신적 바이러스를 수집해가지고 퍼뜨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을 망가뜨리지만은 이 쓰레기 바이러스, 음모론의 바이러스는 인간의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이게 공해입니다. 완전히 공해. 이 사설을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rump's fraud claims hit a bar.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이 바에게 막히다는 뜻인데 이 바는 BARR 해가지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 이야기입니다. 법무장관에 의해서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이 무색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네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분도 검찰총장입니다. 미국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으로도 불립니다. 법무장관은 자신이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충실한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선거 결과가 바뀔 정도의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는 점을 볼 수 없었다고 이를 밝혔다.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부정 의혹이 특정 사안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수천 표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시건에서 15만 표, 펜실베니아에서 8만 표, 위스콘신에서 2만 표를 졌다. 바 장관은 투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연방기관이 이 문제를 조사했고 지금까지 이를 뒷받침할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각종 주장들은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를 도적맞았다는 이야기는 입증이 불가능한 일들에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선거에서 쉽게 이겼다고 했다. 그는 당신들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국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 증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트럼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주장만 빵빵할 게 아니라 증거를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증거는 하나도 없죠. 퍼져나가고 있는 많은 이론들은 검증 과정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 첫째, 무더기 투표. 11월 4일 새벽 시간에 대규모의 표가 무더기로 집계됐다는 의혹이 있다. 트럼프는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이 새벽 3시 42분에 14만 3,379표를 무더기로 받았다고 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따분하게 거지없다. 이런 무더기 표가 발생한 시각은 밀워키의 핵심 개표소가 17만 표에 달하는 우편투표 집계를 막 마쳤을 때다. 두 후보 모두 표를 받았지만 바이든에게 더 많은 표가 갔다. 이 시간에 결과가 나온 게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위스콘신주는 법에 따라 선거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집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플로리다에서와 같은 주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더 빨리 집계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또한 밀워키 카운티에서 발생한 득표수 차이 역시 미치도록 이상한 것이 아니다. 미시간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더기 표가 11월 4일 쏟아져 나왔다. 미시간주는 선거 하루 전부터 우편 투표를 집계하도록 하고 있다. 새벽 시간에 바이든에게 쏟아진 표는 디트로이트가 포함된 웨인 카운티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결과 역시 이상하지 않다. 등등. 뭐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약 10개 주에서 사용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쓰레기 기계라고 했다. 하지만 조지아 주에서 손으로 재집계한 결과는 개표기를 사용한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트럼프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미니언 회사의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그 회사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런 제3의 연구소들이 선거에서 사용된 소스 코드가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했다. 이런 의혹들과 싸우는 일은 두더지 게임을 연상시킨다. 두더지 게임은 뭔지 아시죠? 두더지가 툭 튀 나올 때 망치를 탁 두드리면 또 다른 데서 툭 튀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때리고 다니는 게 복잡하다 그럽니다. 이 음모론자들은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했다가 한 방 맞고 쑥 들어가면 또 다른 데서 툭 튀어나옵니다. 이 음모론자들은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음모론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을 해놓고 절대 거짓말이라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게 또 무력화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하는 수법과 미국의 음모론자들의 수법이 똑같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과 싸우는 일은 두더지 게임을 연상시킨다. 펜실베니아는 발송된 우편 투표보다 더 많은 우편 투표를 집계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없었다. 위스콘신의 투표율은 89%가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애리조나주에서 네임펜을 사용한 표가 집계되지 않았던 일은 없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우리는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바 법무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추려는 일에 동참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 법무장관은 워낙 트럼프 충성파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이 나오면은 그걸 감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 트럼프가 이기길 바랐던 사람이다. 선거 일정의 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그가 쌓은 업적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가 증명할 수도 없는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이런 업적마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말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해가지고 좋은 일을 한 게 경제 부분에서는 있는데 그걸 지켜내야지. 지금 엉뚱하게 선거 부정론 내세우다가 업적마저 날리게 생겼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충고입니다. 참고로 이 조갑대 TV 회원에 들어온 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공모모가 파는 약에 속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캠프의 직속 변호팀과 기타 보수단체들이 거는 소송이 거의 다 주 법원, 연방법원에서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의 증거를 미국 보수 시청자들이 애청하는 폭스뉴스에서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한 보수 언론보다 공모를 더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B라는 사람은 미국 보수들은 폭스 버린 지가 언젠데요. 그 결과 CNN보다 못한 시청률. 이렇게 하니까 A라는 사람이 뉴스맥스에서도 버림받음 그때 어디를 가시렵니까?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폭스뉴스로, 폭스뉴스에서 뉴스맥스, 점점점 언론 수준이 낮아지는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트럼프를 편드는 언론이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폭스뉴스도 사실 문제에서는 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맥스라는 완전히 루머 생산 센터에 가보면은 트럼프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류 언론, 뉴욕타임스를 부정확한 언론이라고 매도해가지고 주류 언론이 엉터리라고 매도하고 기껏 찾아간 게 쓰레기통을 뒤진 겁니다. 미국 언론의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지금 수입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음모론의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점점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언론만 찾다가 보니까 기성 언론의 90%가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동떨어져 있죠. 종말론 같은 거 믿는 사이비 종교, 저 컬트의 형태랑 유사하게 가는 게 지금 님과 비슷한 부류들의 모습이죠. 자, 근데 12월 14일에 이제 선거인단이 몰려서 공식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럼 바이든 당선이 공식 법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뒤에 한국의 음모론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론 트럼프는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거짓말쟁이 트럼프를 따라가면서 미국 바이든은 반역자다. 바이든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니까 가짜다. 앞으로 바이든 뒤에 대통령이라고 불러주지 않겠다. 대통령 자칭자라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억지를 부릴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의 끝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